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는 듯 오늘 종일 붉은 연기에 갇혔습니다. 사흘 전의 강풍이 또다시 휘몰아치면서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검게 탄 잿더미, 경북의 3월은 봄의 화려함 대신 산불의 상흔들로 가득한데요. 천문학적 피해 속에서 경북의 문화유산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 자연도 사람도 활짝 핀 3월 말. 춘 3월 꽃구경 가기 좋은 시기에 경북의 주민들은 산불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경북 북부로 퍼진 산불은 문화유산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건축물이나 어떤 생활 풍습 또 불교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3분의 1 이상이 아마 경상북도 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가치는 아마 건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철학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사람들에 의해 잘 보존해오던 경북의 문화자산. 그중에서도 신라 신문왕 때 창건된 고운사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자산 중 하나인데요. 고운사 같은 경우는 우리 조계종의 16교구의 이제 그 본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고운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정말로 전통사찰, 천년고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년고찰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 고운사만큼 천년고찰은 없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름난 유물 또한 많았던 고운사. 석조 열애좌상을 비롯해 가운로와 3층 석탑까지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들로 가득한데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운사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물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산불이 피해가길 바랐던 사람들.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었는데요. 건조했던 날씨와 거센 바람이 더해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고운사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건 고운사의 잔재들. 과거의 영광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고운사의 전소 소식과 함께 경북의 문화유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신라 문무왕 12년에 지어진 봉정사는 국보는 물론 보물도 많아 더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방염포를 덮고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베는 등 산불이 접근하지 않게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봉정사는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봉정사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인 하회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경북의 중요 문화자산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경북에서 하회마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리빙 헤리테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세계유산 중에 단연 어떤가는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하회마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 산불 접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대비도 대비지만 다행히 불길 방향이 달라져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낸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만유정. 인근 계곡에서부터 소담한 다리까지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곳인데요. 산불이 만유정 쪽으로 방향을 틀자 만유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주변으로는 피해가 생겼지만 건물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산불이 발생하고 주불이 꺼질 때까지 149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경북의 많은 고택과 사찰 그리고 다양한 숲들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긴 세월 동안 보존해오던 문화유산이 허망하게 연기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그 화재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그 복구나 이런 방식은 일부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제 지역 주민, 또 지역의 전문가, 또 지역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 또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합쳐서 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그 증거물이나 결과물을 남겨놓고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이것들을 전부 알려내고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곳곳에서 묵묵히 세월을 이겨내던 다양한 문화유산들. 누군가의 방심으로 지금은 훼손되거나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모두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3천만 년의) 시간이 손수 빚어낸 무한한 대자연의 신비를 품은 곳이자 순수한 자연의 산물인 동굴. 재미있고 신비로운 삼척 대금굴로 동굴 대탐험 떠나보실까요? 저희 분명히 동굴 온다 그랬는데 요런 모노레일을 타네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보통 동굴은요 되게 높은 산 위에 있거든요. 산 속에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동굴 입구에서 지쳐버려. 근데 요거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니까 제가 너무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제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조심. 안전하게 운행해주세요. 기사님이 없으신가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모노레일이네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금굴은 모노레일을 이용해 동굴 안쪽까지 이동해야 하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동굴 내부 140m 안쪽에서 하차합니다. 아, 이런 공간이 있다고 여기? 여러분, 아니 진짜 여기 너무 신비의 대금굴입니다. 대금굴은 아시죠? 사진 촬영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못 봤는데 오실 때 보면은 와 이렇다고? 와 이렇다고? 대금굴은 천연기념물 178호로 지정된 삼척 대일이 동굴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많은 물이 솟아나고 있어 물골이라고 불리는 곳을 4년간 탐색해 발견한 뒤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사람들에게 개방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와, 동굴 안에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어머머머머, 대박 대박. 가봐야지. 가봐야지. 동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와, 여러분들 옆쪽을 보세요. 상상치도 못했던 비주얼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동굴 안에 폭포가 있어요. 대금굴의 명물 중 하나인 비룡폭포는 높이가 8m나 되는 거대한 폭포랍니다. 동굴 안에 이런 절경이 있다니 누가 믿겠어요? 딱 봐도 이거 누가 인공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시멘트 자국이 없어. 그러니까 천연으로 이 동굴 안에 이런 폭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는 안 와보시면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진 촬영이 안 되거든요. 저희 방송에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굴 안쪽으로 펼쳐진 물의 궁전. 대금굴은 수량이 풍부해 여러 개의 폭포와 동굴 호수가 많고 동굴 생성물들이 잘 발달돼 있는 건 물론 현재까지도 자라고 있답니다. 와,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종류석이에요, 석순이에요, 피디님. 이 피디님도 공부 안 하셨네. 확실해요? 확실해? 다음으로 가시죠. 동굴 천장에 고드름 모양으로 자란 석회 기둥을 종류석. 동굴 바닥에 죽순과 비슷하게 생긴 걸 석순이라고 하니 우리는 헷갈리지 말자고요. 여기는요, 누가 이렇게 멋진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는 폭포수가 와자자자자장 이렇게 흘렀다면 여기는
유유 차적하게 계단형 폭포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가 있는 그대로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와, 멋있다. 인위적인 도움 없이 오직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게 너무 놀랍죠? 여기는요, 저렇게 위에서 떨어져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밑에서도 또 그게 고여가지고 둘이 서로 키스, K-I-S-S,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저거를 조금만 한 제가 10년 뒤에만 왔으면 저게 딱 이어져서 딱 기둥으로 만났을 것 같은데, 그쵸? 뭔가 견우와 직녀의 그 서로 이렇게 손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견우와 직녀, 견우. 대금굴에서 펼쳐지는 안타까운 견우 종류석과 직녀 죽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뒤로 하고 다른 사연을 찾아 떠나봅니다. 크기가요 압도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커요. 이 크기가 지금 뭐 거의 무슨 바위만 하는데 이게 종류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이고 떨어져서 이렇게 큰 바위가 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또 내가 또 배워가네. 우리 살면서 땀방울을 하나씩 흘리고 그게 언젠가는 모여가지고 대성을 이룬다. 그런 또 희망을 얻어갑니다. 또 보자 뭐가 있나. 요거 야, 어떻게 이렇게 길지?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사람도 이렇게 얇고 길게 이거를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또 자연이 빚어낸. 근데 이게 이렇게 얇은데 안 부러지고 견고히 서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단단한가 보다 저게. 그리고 아까 그 가이드 선생님이 그랬는데 이거 혹시로라도 실수로 혹은 고의로라도 이거를 부러뜨리면 나라에서 밥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바로 콩밥. 여러분들 꼭 잘 지켜주세요. 건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보자. 이게 그거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건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동물. 보이시나요? 바로 새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 부리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귀여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짹짹, 저를 찾으셨나요? 대금굴은 동굴로 유명한 삼척 대일이 동굴지대 중에서 동굴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땅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갈고 닦은 호수들이 자랑인데요. 옆에는요 이렇게 물이 쫙 흘렀다면 여기는 좀 이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마치 백두산 천지를 여기다가 동굴 속으로 옮겨 넣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뷰. 여러분들 이 동굴 안에는요 어딜 가도 그냥 정말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 폭의 예술이 쫙쫙쫙 펼쳐진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서프라이즈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진짜 최고 멋져. 가는 곳마다 절경 완전 멋있어요. 5억 3천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정성을 다해 빚어낸 대금굴. 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동굴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료로 드실 수 있는 무료 교육을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신나는데요? 우리 동네 알짜배기를 찾아가는 여행, 전주라면 공짜! 전주에서 첫 번째 공짜 박물관에서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박물관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어린이 박물관은 입장부터 무료인데요. 입구에 있는 공짜 사진 찍고 가야죠. 웃어요. 혼자도 가족도 모두 찰칵. 어린이들 마음 놓고하며 추억은 시작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역시 어린이 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 있네요. 사진 잘 챙겨 본격적으로 박물관 구경에 나서는데요. 조선시대 선비 의상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답니다. 이젠 말 타고 무과 시험 보러 갈게요. 화살 들고 관역을 향해 쏘세요. 탐관오리 잡는 마패 들고 암행어사도 출두요. 제가 한때 DDR로 이름을 좀 날렸었죠. 암행어사 출두요. 조선시대 4대 부의 일생을 그린 평생도도 있네요. 손으로 터치하면 해설도 들을 수 있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박물관 하면은 엄청 딱딱하고 좀 지루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린이 박물관 오고 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즐겁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어린이 박물관 하면 어린이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린이랑 같이 방문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모든 분들이 쉽고 친근하게 박물관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면서 체험하니 아이들에겐 놀이터죠. 역사를 재밌게 배우겠어요. 여기는 저 반대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공간은 저희가 문방사우라는 주제로 꾸민 공간인데요. 종이, 벼루, 붓, 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친구들이 전시실 곳곳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해주는 역할을 여기 있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쓰는 종이, 모필장이 만든 귀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오, 이거 신기한데요? 와, 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재미와 체험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공부. 정말 매력적이죠? 직접 글씨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이 책가득 한 칸에 내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나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 문물과 과거의 컬래버. 자신의 작품이 바로 전시도 된답니다. 보니까 되게 즐기고 보고 뭐 체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희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든지 우리나라 국민 또 외국인 모두 오셨을 때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 저장하셨죠? 다음 공짜는 또 뭔가요? 공짜라는데 라면 상자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 안고 두 번째 공짜 만나러 갑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좋은 일도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제 전주 함께라면이라는 사업인데요. 전주시에 있는 6개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무인복지관 컨셉으로 라면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라면은 100% 이제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들어가겠습니다. 라면도 기부하고 기부한 라면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 이곳의 진정한 가치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기부된 라면 종류도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선생님 근데요, 기부 방법이나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의 이제 반응은 좀 어때요? 라면 기부는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라면을 놓고 가기도 하시고 또 드시고 가시기도 하시는데 자꾸 이용하시다 보면 언제 또 고마운 마음에 다음에 또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한 건 저희가 이제 전주시가 처음이라고 해요.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1호 사업. 함께 라면이 따끈하게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오고 가며 라면 먹고 든든하게 속을 채우니 삶의 에너지도 충전되겠죠?
여기서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도 종류가 많은데 무료로 있으니까 더 자주 가요. 살가지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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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리 어디 기댈까 헤매지 마라 나를 믿고 싹다 맡겨봐 정말 여기는 정말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이쁜데. 애기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와, 그런데 커피도 공짜예요? 마을 사랑방처럼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정을 나누니 마음이 저절로 힐링됩니다. 캐러멜 마끼아또 또 마끼아또 사주고 싶었다 아메리카노 정말 라면이랑 커피는 무료지만 정말 그 가치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과 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거든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만든 것이 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만나는 세 번째 공짜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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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무료로 이제 박물관도 관람을 하고 또 무료로 라면도 먹고 또 이렇게 무료로 이제 춤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브레이킹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느낌 좀 아는데요. 비보잉 수업도 공짜라니 놓칠 수 없죠. 이 바닥은 모두 내가 휩쓸겠다는 정신으로 스텝을 밟아봅니다. 댄스 학원에 가면은 그 강습비가 드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 있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보잉 라스트 포원 실력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해도 도전하는 거죠. 댄스 문화를 우리의 일상으로 공짜로 즐기는 문화 퀄리티, 삶이 즐거워집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들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 공짜로 즐기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더욱 신나는 오늘, 공으로 꽉 채우는 진짜를 누려보세요. 따사로운 햇살, 활짝 만개한 꽃. 여러분, 봄이 왔어요. 촬영만 가면 맨날 비만 내렸었는데 와, 이날은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 제 마음에도 봄이 왔지 뭐예요.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민경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럼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희 현장 찍으면서 이렇게 날씨 화창한 적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저 보세요. 오늘 화사하게 입었잖아요. 하얀 바지에 핑크색 셔츠에. 오늘 꽃놀이 가면 안 될까요? 혹시 오늘 햇볕도 강한데 모자는 안 챙겼어요? 네, 일부러 이거 뽕도 띄우고 머리 손질한 건데요. 모자 안 챙겼는데. 모자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요, 안 필요해요. 아니, 모자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쁜 걸로. 예쁜 거? 저 핑크색 좋아하는데. 아니, 하얀색인데 너무 예뻐. 하얀색? 네. 하얀색도 뭐 나쁘지 않은데. 자, 이거 써요. 알았죠? 받아요. 하나, 둘. 액션! 좀 딱딱한 모자네요. 그럼 그렇지. PD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부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저희 그래서 어디 갈 거예요? 대전 향교라고 가봤어요? 대정양교? 아니요, 안 가봤어요. 처음이에요. 거기 진짜 예뻐요. 진짜요? 진짜 예뻐요. 그럼 봄나들이 핫플레이스 뭐 이런 데예요? 아, 더 좋을 거예요. 진짜요? 여기에요. 여기요? 뷰는 좋은데
근데 저랑 똑같은 모자 쓰고 계신 분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거 하는 거예요? 저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니 하라면 해야죠. 꽃놀이 대신 온 대정향교. 이곳에 미리 와 계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저처럼 예쁜 흰 모자를 맞춰 쓰고 계신 이분들은 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국가유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 유무가 확인이 되면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요즘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불이라던가 풍수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긴급하게 조사를 하거나 응급조치, 그다음에 나중에 복구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는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349개의 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유산이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돌봄 활동지는 바로 대정향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찢으면 어떡해요? 이거 가려고 찢는 거예요. 더럽고 찢어져가지고 벗겨낸 다음에 다시 붙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찢어도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찢으시고 나중에 이런 잔해물 남은 것만 좀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뜯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한번 같은데. 해보시겠어요?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잘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잘 뜯기네요. 네, 이거 뜯을 때 기분 좋지. 네.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안 남았을 쾌감이. 때. 이제 남은 거는 이걸로 살짝 이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근데 뭔가 이 나무가 상할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여나 상처 낼까 살살 긁어내는데요. 떼어낸 자리에 남은 자국 하나까지 정성껏 긁어내면 이제 새로운 창호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저 창호지를 뜯었잖아요. 네, 안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풀칠을 해야 됩니다. 네. 풀칠은 붓 가지고 여기다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가 그냥 종이가 아니네요. 저희가 옛날 거 해갖고 이제 창호지보다 한지를 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를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창틀 위에 새숨을 불어넣는 시간. 창호지에 먼저 풀을 쓱쓱 발라보는데요. 오늘 또 날이 좋아서 그런지 재밌는데요. 이제 다 발라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붙여볼 건데 그 위에 맞춰서 놔주세요. 맞춰서? 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오른쪽 조금만 더 위로. 네. 마치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은 제 모습 보이시죠? 실수하지 않을까 엄청 조심했는데요. 역시나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금손의 팀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처음에 좀 종이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저처럼 감각 없는 사람은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문짝 한 하나 짝 완성이에요? 완성인 거예요. 저 사고 쳤어요? 사고라고 할 거 없어요? 새로운 창호지를 입은 문은 마치 오랜 시간을 되돌아 다시 태어난 듯 말끔하고 단정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저기에 제 손길이 더해졌다고 생각하니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드론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드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선생님 혹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의전당의 그 상부인 지붕 있잖아요. 지붕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드론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더니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상부에
기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와가 떨어졌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기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부에 누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또 2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 문화유산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서 문화유산을 조금 더 보존하는 데 힘을 좀 쓰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 팀은 제주 문화유산 돌봄센터의 모니터링 팀인데요. 문화유산에서 수리가 필요한 곳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팀이랍니다. 드론을 통해 지붕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장비로 건물 내부를 확인할 차례. 선생님, 이 장비는 또 뭐예요? 드론 다음으로 또 신기한 장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신기한 장비는요. 그 극초단파 탐지기라는 건데요. 이제 흰개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대정현교처럼 목재로 된 문화유산일 경우 흰개미를 비롯해 벌레들이 파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발견이 늦어지면 목재 안은 이미 다 썩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심되는 곳은 항상 먼저 확인부터 하신다고 해요. 진짜 이제는 기계가... 이른 아침부터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리한 대정현교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창호는 한지로 곱게 새당장에 더 멀끔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되찾은 기와 덕에 더 이상 누수 걱정은 없겠죠? 다음 촬영장도 여기. 여기야? 아니 여기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속에야? 여기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가요? 땅속 깊이 숨겨졌던 공간, 제주 알뜨르 비행장 안 지하 벙커입니다. 여기가 지금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 벙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수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하 벙커로 향하는 탐방로. 사람들이 오가며 과거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이 길 위에서도 경미 수리팀의 손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탐방로 이 계단 데크 불량해갖고 데크 교체하라고. 지금 여기 구멍 뚫린 이 부분. 그동안 문화유산을 볼 때 그냥 감탄만 했지 이걸 누가 어떻게 지켜왔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곁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제주의 문화유산은 오늘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힙한 곳을 찾아서 리뷰를 남기는 양스타 힙한 리뷰 양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왔어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공기부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백운산 자연휴양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래 있던 곳이라고요. 이곳에 힙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복장이 산에 갈 복장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힙한 곳이 있는지 지금 갑니다. 이쪽이야. 오 힙해 아주. 양스타의 핫한 리뷰. 오늘은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갔습니다. 대체 여기 핫한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가봅니다. 백운산 산기슭에 자리한 이 건물, 전남 동북권을 대표하는 산림박물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시설팀장 서석철입니다. 제가 산림박물관이 있다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건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제1전시실은 숲이 사라져요. 제2전시실은 숲은 소중해요. 제3전시실은 숲과 함께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는지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는 더 이상 힌트를 받지 않고 제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관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림박물관. 먼저 사라지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는데요. 자, 제가 제1전시실로 들어왔는데
숲이 아파요. 네, 숲이 아픕니다. 요즘에 진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 숲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다양한 숲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사진들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숲에 대한 소중함들을 좀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되는데 바로 돌자마자 숲이 아파요. 근데 숲이 또 죽어가요. 바로 가. 너무 슬퍼. 야, 이쪽 오니까 바로 영상인데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숲의 수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스타도 영상을 보면서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이게 영상을 보니까 숲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숲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숲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힙한 리뷰를 하러 왔는데 막상 자연의 현실을 마주하니까 숲을 볼수록 슬프네요. 네임카드를 통해서 이 멸종 위기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꺼내 보면서 그냥 화면으로 보거나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또 재미가 있지. 수염풍뎅이. 숲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될 백운산의 멸종 위기종. 이제라도 내가 먼저 숲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 보는 거랑 이렇게 네임카드 있는 거랑 또 애들이 또 관심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해야 돼. 이야, 소소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와, 이 장수풍뎅이도 있고 무당벌레, 호랑나비, 너구리 발자국들, 너구리에 먹이는 뱀이었군요. 어린 아이들만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덕분에 같이 배우는 거죠. 이제는 정말 느껴야 할 때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연도별로 계속 멸종위기종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드네요. 많은 것을 느끼고 나가는 양스타. 엥?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숲에 있는 쓰레기를 제가 줍는 겁니다. 숲을 지키는 거지. 깨끗해지고 있어요, 숲이. 기분 좋아지네. 숲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체험 공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하는 게 되게 또 재밌잖아요. 자전거 타면서 숲에서 뭔가 숲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리고 하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서 숲을 지키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와, 이것도 빅잼이네. 자전거를 타면서 숲을 지켰으니까 이제 숲과 더 친해질 시간입니다. 야, 이 소중한 숲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뭇잎 화석들.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뭇잎 화석이에요. 이야, 근데 이 나뭇잎 화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화석을 직접 찍어내는 곳이구나. 양스타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직접 나뭇잎 화석을 찍어보는데요. 우리 양스타 잘할 수 있을까요? 화석을 찍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뭇잎이 언젠가는 이렇게 화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석이요, 지금 지구환경 산림 못 지키면 나중에 100년 후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뭇잎 화석이 없다라는 거지. 백운산을 테마별로 꾸며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전시실. 이 나무들이 그냥 나무가 아니네. 이 나무에서 식생하는 곤충들을 어머나 직접 보고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는 전남 광양 백운산의 짝을 찾아 열심히 물어 제끼는 매미의 소리입니다.
갑자기 댄스 타임? 양스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화면에 호랑이랑 노는 거네요. 여러분, 호랑이 보십시오. 와, 백운산 호랑이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살리면 이런 호랑이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세요? 마음이 나빠서 그래. 자연 생태계를 살리면 다 보여. 재밌다, 재밌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체험 3매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체험을 마치고 3전시실을 향해 갑니다. 가는 길에는 백운산에서 자라는 식물을 중심으로 식물 표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종들이 많네. 오. 백운산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는 백운산에서 제가 산림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쭉 둘러보니까 숲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숲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공간, 이 박물관에서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산림욕 좀 더 할게요. 오늘 너무 행복해.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광양 백운산의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백운산 산림박물관. 이곳에서 숲의 소중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스타의 핫한 리뷰 끝! 북끝에서 탄생하는 혼이 담긴 작품, 오직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전통을 지켜나가는 부산 여류전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삶과 예술을 들여다봅니다. 50년 역사의 부산 여류전, 지금 만나보시죠. 야, 이것도 예술 작품이겠지. 그래. 이 부산은 거리 곳곳에 가다 보면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1975년부터 창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 예술 단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있다고 하거든요. 가자고. 오늘은 예술의 혼을 느끼러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작업에 몰두 중인 이분은요, 현재 부산 여류전을 이끌고 계신 이숙희 회장입니다. 부산 여류전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부산 여류전은 지금부터 50년, 거의 50년 전에 창립된 단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부산에서 그림을 그리던 여성분들이 우리도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부산 여류전인데, 처음에는 7명이 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라서 처음 여류 7인회라고 해가지고 창립전을 했습니다. 부산 여류전의 탄생은요, 1975년 당시 부산 지역에서 미술 교사로 활동하는 7인이 뜻을 같이 해 여류 7인회를 창립한 건데요. 다른 예술 단체에 비해서 그럼 우리 부산 여류전의 특색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4년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을 한 사람을 자격을 준다,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신입회원을 영입을 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50회 단체전을 개최하고요. 부산 지역 여성 작가들의 입지 향상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했는데요. 현재는 신진 작가 발굴과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숙희 회장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작품이 표현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회장님이 하는 장르가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장르의 작품을 만드시는? 네. 아크릴판에 오칠로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또 자개로서 효과를 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을 해가면서 또 효과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지금 작품이 하나 탄생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고? 제대로 이렇게 마르고 색이 제대로 나오려면 한 6개월은 있어야 제대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 되게 신비롭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림에 뭐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컬러 자체가 일반 그 물감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이 마력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옷과 자기를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만들어낸 작품들 정말 아름답죠? 저도 약간 몸 예술의 혼이 막 지금 끌어오르는데 왕년에 좀 미술 좀 했거든요. 예체능 집안이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혹시 옷을 탄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옷을 탄다고요? 예. 뭐 타는 건 없는데 저 요걸 한 번 더 끼시고요. 작품 만들기 도전해봤습니다. 예.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 글자도 돼요? 글자도 되고 뭐 건물도 되고 풍경도 되고 뭐든지 됩니다. 예. 과감하게 첫 터치를 해봤는데요. 예. 자신감 있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쓱쓱 그려봤습니다. TV네. 네, TV. 자랑깨나 브라보. 나의 일터 브라보. 오늘 그림 브라보.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예술 혼 가득 품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예술의 혼이 막 지금 불타오릅니다. 그냥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산 여류전 창립 회원이시고 부산 미술계의 원로 작가이신 박대련 선생님 작업실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렘 반 긴장 반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우아하게 저를 맞아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한민국 미술인의 밤 몰로 작가상과 부산 예술대상 수상이 빛나는 박대련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예,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이 예술의 손이네요,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예술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경남여중이 그때 6년째거든요. 그때 방공 포스터 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방공 포스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선을 한 거야. 1학년에서 6학년 전체에서.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미술부죠. 막 고만 미술부인 거라. 거기 지금 오늘날까지. 그렇죠. 그게 그러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지금? 그럼 내가 올해 90. 예? 90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한 살 빼고. 역사가 많죠. 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긴 역사 속에 이 부산에서 부산 여류전해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있지. 예. 그때 선생님 밀정원담에 다 모이시니까 여자들 많은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클럽을 만드셨다고. 그때 시작한 게 부산 여류전해가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와. 감사하게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 소중한 보물창고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창립 당시부터 작품 경향을 묶어두지 않고 특정한 예술 이념을 뛰어넘어 오로지 좋은 작품을 향한 열정으로 50년 넘게 활동을 해오신 겁니다. 그러면 원래 회장님, 미술은 나에게 뭐예요? 숙명이죠. 숙명? 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요? 일심동체가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전시에서는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창립 원로 작가와 작고 작가 그리고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두 분께는 우리 원로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선생님은 어떤 작가의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선생님을 많이 좀 존경하고 있죠. 이 연세에서도 작업을 열심히 하시고 시력도 상당히 좋으시고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 열정을 다 담고 싶어 합니다. 이 정말 존경하는 이 예술 작가님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시회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로 51회째입니다. 올해는 이제 앞으로 50년을 또 새로 내디디면서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열며 평면과 입체의 콜라보레이션. 이제 51년을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100년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 여류회전 화이팅!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부산 여성 미술 작가의 오랜 자부심, 지역 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부산 여류전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